2020학년도부터는 생물 과목 문제 유형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논술형 문제가 사라지고 서술형 문제가 증가하는 대신에 단순 기입형 문제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생물 교육론은 4점씩 6문제가 총 출제되어서 24점 배점이었고요. 생물 내용학은 54점 만점이었는데 단순 기입형 문제가 이제 6문제 출제됐는데 각 2점씩 해서 12점 만점이었고,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4점 만점으로 11문제가 출제되어서 44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용 면에서는 생물 전범에서 골고루 출제가 된 편인데요. 예년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동물 생리학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문제가 1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는데 전체 56점 만점에서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중이 높았었고, 그 다음에 식물생리학 문제도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면에서는 우리 전체적인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하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시험 유형이 바뀌고 첫 해이기 때문에 계속 안심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 문제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우리 교육부에서 주최한 교육감 회의에서 2차 시험의 중요도를 높이자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뭐 강의 시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기 같은 거, 우리 실기 평가 같은 2차 시험의 비중이 이제 높아지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지원하시는 지역의 그 2차 시험 유형을 잘 파악하셔서 1차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힘든 과제 앞에서 늘 떠올리는 격언인데요. 아주 흔한 말이지만 큰 힘을 가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임용고시 합격을 목표로 시험 준비를 시작하셨다면 뭐 공부 분량이나 이런 등등의 걱정 같은 것은 그냥 떨쳐버리시고 시험 준비 자체를 그냥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즐기시다 보면 어느새 이제 시험 날짜가 와 있을 거고 시험 준비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즐김에다 노력까지 더한다면 합격은 반드시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새로운 길을 떠날 때 지도 없이 우리 길을 나서면 길을 잃게 되듯이 시험 준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획표 없이 시작하시게 되면 이제 갈팡질팡 하시게 될 텐데요.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거 체크도 굉장히 우리 시험 준비에서 중요한데, 항상 이론 과정이면 뭐 기본 이론 과정 언제까지, 뭐 심화 과정은 언제까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 세우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뭐 기출 문제풀이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계획표를 뭐 과정별로 계획표를 세우신 다음에는 월별 계획,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학습 계획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의 필기 노트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내필기로 그 다음에 색상을 여러 가지를 쓰시는 것이 우리 뇌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 과정이 끝나면 이론 과정 이제 요약 노트를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셔서 이런 자기만의 노트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자꾸 반복하시는 것이 우리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또 하실 때에는 우리 뭐 공인된 학습 방법인 마인드 매핑을 하시는 것이 우리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큼직큼직한 제목들을 큰 가지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잔가지를 그리시면서 채워 나가시다 보면 이제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거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마인드 매핑 하시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메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서 쫙 정리가 되면서 기억을 향상시키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4, 5개월 정도는 이제 기출 시험하고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이제 풀이하시면서 틀린 부분은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답 노트로 잘 정리하셔서 취약한 부분을 메워 나가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실 때도 이론 과정을 주기적으로 뭐 처음에는 뭐 3일, 그 다음에 뭐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간격 이런 식으로 텀을 두고 자꾸 반복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게 스터디 그룹 원들하고 같이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뇌과학과 학습 방법과 관련된 이제 책들에서 검증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우선은 생물 과목이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고도의 이해를 요한다는 거 우리 생물 준비하시는 선생님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분량 자체도 많죠. 그렇게 암기해야 할 분량 같은 것도 답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반복인데요. 일단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우리 강의 내용이나 아니면 뭐 참고하시는 그런 기본서들을 한 3번 이상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질문글을 올려서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부터 막 무리를 해서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처음에 이제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그냥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다시 이제 외우면서 쓰면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처음보다는 훨씬 암기가 잘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할 때 우리 그 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좀 주기를 짧게 주셨다가 뒤로 갈수록 주기 텀을 좀 더 가면서 그렇게 텀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한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일정 텀을 둬서 반복하시는 것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시는 데 도움 되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름을 여러 개 나열해서 외우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글자를 따서 암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사실 좀 촌스럽기는 해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첫 글자를 따서 말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가 만들어질 텐데 우리 뇌가 특이하게도 그런 이상한 단어들을 잘 기억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기억에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제 강의 모토는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하게 해드리자입니다. 몇몇 심리학 실험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우리 훌륭한 강의는 쉽게 설명하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수업 시간에 항상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쉽고 간결하게 항상 정리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너무 무리해서 달리시다 보면 쉽게 지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 중기, 단기 계획 잘 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목표를 이뤄 나가자 이러는 마음으로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다 보면 어느새 시험일이 앞에 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채워 나가는 거 목표로 하기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조언드린 대로 그런 모든 과목을 다 준비 잘 하셨다면 초시생들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도전하신 첫 해에도 올인하는 마음으로 항상 시험 준비에 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첫 해에 합격을 못 하셨다면 내가 저번 시험에서 왜 합격을 못 했는지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 보완해서 다음 해 준비를 하시는데 삼수까지도 이제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면서 재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삼수 이상이신 분들도 이제 꽤 있으실 텐데요. 이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선 일단 내가 과거에 이제 다른 앞에 시험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일단 그거를 분석,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내가 메워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초반에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워나가시다 보면 자신감을 가지게 되실 거고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항상 이걸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는데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실 때에도 우리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셔야 뇌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100% 발휘될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도 마찬가지인데요.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 즐기는 마음으로 항상 시험 공부를 하셔야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직업에 도전하는 거 그 자체가 즐겁지 않으실까요? 저도 항상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